안녕하세요. JB클래스의 조은형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18일이고요. 오늘은 주식의 기본기 매수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간략한 종목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댓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질문 주시는 거 그리고 오늘 에어컨 아저씨 전화 주셨는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 오늘은 어떻게 팔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일신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매수 매도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코스피는 1.23% 오른 3173.05로 끝났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3150을 넘겼다는 것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기관은 그렇게 계속 매도한 건 아니지만 근데 여전히 문제는 외국인이 매도가 많다는 거죠. 네, 외국인 매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4월 27일 이후로 5월 11일 제외하고는 매수한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기관이 이끌어서 지수가 올라갔다는 점. 코스닥은 970포인트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그거에는 미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사줬고 오늘은 또 개인이 많이 팔았죠. 어찌됐든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네이처셀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네이처셀의 모양을 보면 여기 지금 일봉을 보시게 되면 파실 때는요, 여기 주봉하고 월봉은요, 일단은 생략을 하시고,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일봉을 보셔야 됩니다. 주봉하고 월봉이 아닌. 이거는 지금 어저께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 시가가 고점이에요. 시가가 18,450원인데 이렇게 쫙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러다가 결국에는 5.9% 오른 16,150원에 끝났기 때문에 오늘 물리신 분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물렸으니까 일단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갑자기 막 떨어지니까 멘붕이 와갖고 이쯤에서 파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중간 이쯤이나 이쯤 막 5% 10% 이렇게 무서워서 그냥 팔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날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네. 일단요, 이렇게 급상승하는 것 자체가요, 일단 살면 안 돼요. 이제 이게 두 가지 패턴을 그릴 것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음봉을 그렸으면은 이렇게 음봉을 그리면서 밑으로 쭉 이렇게 서서히 빠져있는 그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음봉을 그렸으니까 일단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양봉 그려갖고 급등하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34,000원 정도까지 가겠죠. 전 고점이 또 있는데 하여튼 34,000원을 향해서 갈 건데,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음봉을 그려갖고 이렇게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요, 기관들은 이미 여기서 다 해먹고 금마들이 해먹고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 버리면 이제 개인들끼리 이제 딱 싸우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빠지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는 이제 다시 주가가 회복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닉스 보실까요? 세로닉스 여기서 이날 22% 올랐다가 시외에서 상한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가인데, 그러니까 시외는 이제 장후 시간 외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날 시가가 여기였어요. 시작점이 16,000원 넘겨서 끝났는데 불구하고 아침부터 두루룩 떨어지더니 이 꼴이 나왔고 원래 바닥권으로 다시 되돌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생코도 처음에 이제 상장해갖고 상상 가다가 음봉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다음날에 한번 힘을 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빠지죠. 근데 2차로 급등할 때는 분명히 전 고점을 더 높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두 번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력들이 붙었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세력이 붙었죠. 왜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힘을 빼주면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힘이 또 이거 봐요. 제가 말씀드린 거래량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급등하고 나서 이제 기관들이 이제 논 거예요.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점점 빠져갖고 결국에는 33,500원에
거의 반타작인 19,700원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보실까요? 포인트 모바일도 보시면 상 갔다가 한번 쉬었다가 다시 상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빠졌다가 한번 조정을 주죠. 이때 한번 개미를 털어야 돼요. 개인들 털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또 상 갔다가 여기서 음봉 그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았다가 줄었다가 이 전고점보다는 적지만 또 많았다가 줄었다가 아예 이제 힘을 빠진 겁니다. 이게 힘을 빼서 결국에는 고점 대비 50%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일봉입니다. 참고로 일봉.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보통 이게 한 3달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언제야? 1월이니까 지금 5개월째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1월 이후로 고점 찍고,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네이처셀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플바이오 한번 볼까요? 피플바이오도 이렇게 가다가 음봉 그리니까 한번 줄고 시세 한번 줬지만 얘는 근데 초반에 굉장히 좀 상장하고 초반에 굉장히 좀 오래 간 편입니다. 피플바이오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가다가 요즘엔 아예 이제 밑으로 왔죠. 고점 대비 어떻게 됐습니까? 반타작이죠 거의. 예. 44,000 대비 23,000원이니까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시세 주고 여기서 기관들이 그거 하면 개인들이 막 달라붙죠 또. 그래 해갖고 고점에서 팔고 또 힘 빠지고 이런 데서 또 그러면 이제 개미들은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또 이거 지루하네 두 부류예요. 기다렸다가 이럴 때 다시 파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빠지면요 이때쯤에 팝니다. 예, 이게 안 되네. 왜냐면 손실이 뭐 벌써 막 30% 막 이렇게 나는데 누가 그거를 쉽게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짧게 하시는 분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봐야 돼요. 일단 내일은 휴장이니까 목요일날 보십시오. 네이처셀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시외가가 어떻게 끝났어요? 약해요. 1% 떨어졌죠? 그러면 최소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휴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시가 기준으로 볼 때 좀 빠지니까 얘는 사실 오늘 팔았어야지 정상이죠. 최소 70%는 팔았어야 됩니다. 저렇게 상 이후에 첫 음봉 때는 최소 70% 아무리 간다 해도 차라리 밑에서 재매수하는 게 더 나은데 당연히 재매수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기법으로는 아시겠죠? 매도할 때는 이제 이 시외에도 봐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다음 종목을 보죠. 일신바이오, 이분이 네이처셀하고 일신바이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일신바이오는 언제 팔았어야 되느냐? 근데 이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1, 2, 3일. 그리고 급등을 했는데 이날 보니까 고점은 8,400원인데 근데 지금 시가 자체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간에 처음에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음봉 여기 몸통 위에서 시작했는데 8,400원 찍고 다시 오히려 시가보다 낮게 끝난 경우입니다. 예, 이러한 경우는요. 일단은 고점을 찍었으면은 일단은 팔아야 돼요. 이거 지금 몇 퍼센트가 오른 거예요, 이거 지금. 그죠? 5,500원, 그러니까 5,700원 정도였는데 하나, 둘, 3일 만에 8,400원을 갔으면 이건 팔아야 되는 거죠. 예, 그죠? 첫 음봉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이거 못 팔았어요, 어저께. 타이밍을 놓쳐서. 그러면 이날 보시면은 지금 또 오늘인데 이거 또 음봉 그렸잖아요. 네, 음봉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시작했는데 종가가 여기예요. 그럼 여기 갔다가 오늘 기준가를 깼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왜냐? 이것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참고로 얘는 장기선이 6,900원에 있습니다. 6,900원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121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6,900원에 장기선이 있는데 그러면 얘는 제가 만약에 얘를 추천드렸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6,9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당연히. 예? 그러면 6,900원까지 빠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8,000원 여기서 이제 기준가를 깼을 때 팔았으면은 6,900원까지 벌써 13%지 않습니까? 그럼 13%를 손실을 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외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0.8% 올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위로 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죠? 일신바이오는 7,520원 그 시외에서 60원 오른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날 최소한 아침에는 조금 강세로 갈 수 있겠구나 요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감이 오시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최소 80% 이상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뭐 한 종목만 할 것도 아니고 하루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1차 5%, 2차 10%, 3차 15%. 근데 급등할 때는 굳이 5%에 팔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팔아라 해갖고 파는데 만약에 급등을 해. 막 거래량이 팍 터졌어요. 급등을 했어요. 근데 5% 됐다고 팔면 돼요? 안 되죠. 한번 꺾일 때 팔아야죠, 최소한. 그죠? 막 예를 들면은 막 급등을 해서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근데 이게 한 17%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최소 60%는 털어야 돼요. 60%. 왜냐면은 15% 막 이렇게 갔는데 얘는 최소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좀 유도리는 필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케이프처럼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잔잔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안전한 거를 이게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잔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15% 이상 올랐을 때 60%는 최소 매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양봉일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또 양봉일 수도 있잖아요. 그 양봉이 끝나고 첫 번째 음봉 때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음봉 때 아시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일신바이오 다시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날 급등했을 거 아니에요. 이날 뭐 5% 먹고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조금 이제 15% 넘겼어요. 이날 분명히. 그러면은 그때 한 60% 털어야 돼요. 다음날도 양봉이잖아. 또 이날 또 급등하잖아요. 봐요. 그죠? 근데 이날 안 팔았다 쳐요. 이날 좀 어느 정도 팔아야죠. 당연히 이렇게 또 급등하면은. 근데 이날 안 팔았어. 이날 근데 시가가 여기야. 근데 음봉을 그리고 시가부터 음봉을 그리네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팔아야 돼요. 이때 최소 여기서는 팔아야 돼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매도 포인트를 좀 잡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타이밍을 또 우리가 또 한번 SC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 보면 지금 4,200원, 5,400원 사이에 있어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밴드는 지금 뭐 월봉은 지금 횡보하고 있고 지금 주봉 밴드 하단에 있고 얘도 이렇지만 근데 얘는 지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장기선이 4,280원 그 다음에 4,205원 그리고 4,040원의 장기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장기선이 중요하다. 장기선이 이렇게 가깝게 5% 이내에 두 개가 겹쳐 있다. 요건 강합니다. 이거 잘 안 깨요. 안 깼죠? 그래서 4,000원 안 깨잖아요. 계속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물량을 세력을 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지금 예. 제가 이거는 지금 이 차트는 아마 저번에 썼던 차트니까 이걸 아직 안 바꿨는데 4,355면 금요일 차트네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시외에서 오늘 지금 4,270원 시외에서 좀 올랐죠. 1몇 프로 올라갔고 지금 4,335원인가 그런데 계속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냐? 장기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기선이 이렇게 5% 이내에 겹쳐 있으면요. 거의 80%는 파라는 버팁니다. 이게 버티면 5,400원까지 가요. 굉장히 좋잖아요. 물론 이제 4,500원대에 굉장히 자잘한 선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4,500원대에 샀지만 그거를 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4,280원까지 밀린다고 얘기했었는데 요거를 지지를 몇 번을 하다가 또 깨졌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4,100원대까지 갔지만 얘가 또 원래는 1,650원에 있었는데 이 2차 이 추세 하단선이 근데 이게 4,200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4,205원까지. 그러면 더 이상 안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밑에서 담아야 돼요. 밑에서. 최대한 밑에서. 네. 근데 만약에 이거 4,000원을 깨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굉장히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깨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얘는 또 위에가 뻥 뚫려 있어요. 광선이 별로 없어서 5,400원까지. 여기서 지금 5,400원을 가면 지금 20%가 넘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괜찮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주봉도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1, 2, 3, 4, 5, 6, 7, 8, 9 9주째 계속 이 라인에서 놀고 있다는 점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종목을 뭐 꼭 사라 이런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장기선을 기반으로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7,400원이 또 장기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선을 지지하는지 봐야 된다니까요. 물론 이제 사셨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살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없었던 종목인데 그걸 사셨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장기선마다 지지 저항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붙어있는 5% 이내로 붙어있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이건 웬만해서 잘 안 깹니다. 네. 매수할 때는 이렇게 또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종목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은행 고점 및 종가 갱신했습니다. 고점 11,100원이죠. 21.57% 찍었습니다. 기업은행은 서서히 아주 그 전형적인 장기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막 최종 목표가 3차죠. 11,800원까지 별 문제 없이 갈 것 같은데 진짜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실한 학생처럼 올라가고 있고 휴네시오는 지금 단기 박스 6,050원, 6,590원인데 하단 찍고 지금 위로 가고 있죠. 오늘도 좀 올랐죠. 네, 상방향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얘는. 애니제는 어제 1차 목표가 16,450원 찍으니까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가겠어요? 밑으로 가요. 일단은 15,000원에 일단은 중요한 선이 있고 그 다음에 14,500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기준가 그죠? 그 기준가가 되는 장기선이 있습니다. 얘는 또 여기를 찍으니까 또 이리로 가잖아요. 그죠? 밑으로 가죠. 두산중공업은 지금 단기 박스 12,500원, 14,800원 재진입했습니다. 쟤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릴 때부터 만약에 밀려도 요거 잘 안 깰 것이다. 12,000원, 12,400원, 12,600원, 800원에 장기선이 있었고 지금은 장기선이 좀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안 깰 것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여기서 놀고 있죠. 그때 공매도 시작되고 나서 5월장 이후로. 그죠? 굉장히 지루하죠. 국동은 제가 3,690원 깨지면은 무조건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3,500원대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얘는 지금 3,130원 장기선 향해 하강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가지고 계시면 안 되겠죠. 케이프도 보세요. 정확하게 단기 박스 하단에 5,130원이니까 40원 찍고 어떻게 됐어요? 뭐 종가로 찍은 건 아니지만 장중에 찍으니까 또 방향 바뀌어갖고 오늘 몇 프로 좀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상단 가고 있잖아요. 또 5,780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박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밑에를 찍으면요. 웬만한 종목, 그러니까 최소 60% 이상, 보통 10개 중 7개는 그걸 찍으면 위로 갑니다. 깨는 경우도 있고요. 뚫는 경우도 있어요. 뚫으면 그건 좋지. 그죠? 뚫으면 진짜 위로 쭉쭉 가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하단을 찍으니까 다시 상단 가고 있다는 거예요. SC 엔지니어링은 지금 중장기 박스예요. 단기 박스가 아니라. 4,200원, 5,400원 중에 거의 하단이 있잖아요. 4,270원이면요. 그럼 매수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또 막 억 단위로 넣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 한 종목에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보통 300에서 500 정도를 하는 게 좀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한 3,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주식 할 때는요, 만약에 내 시드머니가 1억이다. 그러면요, 반드시 40%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60%만 가지고 가세요. 1억일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한 1,000만원 가지고 있으면은 한 70%에서 75% 정도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SC 엔지니어링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처럼 4,500원에 샀다. 4,500원대 후반에 샀다. 그러면 밑에서 살라고 해도 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못 낮춰요. 그죠?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말로는 이제 그 물타기라 그러죠. 예. 물타기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좀 밑에서 사야지 뭐 평단가를 낮추고 또 저렴한 가격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상승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박스권장에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하락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박스권이라는 거는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결정이 안 된 장을 박스권이라 그래요. 지금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가용 금액의 100%를 굴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네. 그리고 동방성계는 단기 박스권 상단한 다음에 신고점 찍었죠. 오늘 좋아요. 왜냐? 동방성계는 그 박스권 위를 2,200원을 찍었는데 그걸 넘어갔어. 2,300원으로. 그러면 얘는 1차 목표가에 훨씬 더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얘는 또 많이 올랐죠. 얘도 우리
뭐 40원, 60원대 했잖아요. 그죠? 근데 2,300원 넘어갔으니까 지금 얘는 10% 이상 올라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지금 4월에 SC하고 동방선기, 휴림로버, 클리오 요 네 종목 4월 30일날 추천드렸는데 지금 3개가 갔죠. SC 엔지니어링 좀 봐야 되지만 확률이 높죠. 거의 진짜 좋습니다. 4월 종목들은. 그리고 휴림로봇 지금 휴림로봇은 동방선기하고 반대로 가고 있죠. 어제 단기 박스 상단 찍고 어떻게 됐어요? 밀리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하단 1120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동평균선이 있으니까 그거 찍고 반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방향은 1120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는 오늘 단기 박스 상단인 23,600원을 찍고 저항받았어요. 요것만 넘기면 되는데 요거 넘긴 게 관건입니다. 근데 단기 박스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4월 종목이었고 이제 5월 종목입니다. PC 같은 경우는 여전히 13,450원에서 15,000원 단기 박스 안에 위치하고 있고 나인테크도 여전히 4,250원, 4,670 단기 박스 안에 있습니다. 다원시스는 지금 굉장히 내일이 중요한데 18,400원, 18,900원 단기 박스 바로 상단에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 좀 재미없게 어떻게 되겠어요? 18,400원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는 단기 박스 26,900원, 27,300원 사이에 있는데 워낙에 단기 박스 자체가 작아갖고 이것도 진짜 기로에 있죠. 저거를 넘어가면 좀 27,500원만 참 넘겨주면 좋겠는데 그게 장기선이니까 원래 그거 위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는데 원래 잘 안 깨요. 근데 또 깨고 살짝 깨고 밑에서 있는데 요 박스를 이제 좀 넘기고 27,500원만 넘겨주면 참 좋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는 지금 4,075, 4,005원 이 두 개 장기선 다 붕괴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기 박스 하단이 3,850이고요. 단기 박스 하단은 3,900원인데 요거 지지 테스트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까지 깨면은 얘는 진짜 완전히 나락으로 갈 거고 근데 웬만해선 장기 박스 하단은 좀 지켜주지 않겠나. 예. 이 지지한다는 건요 반드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봉이 기준이고 당연히 주봉 중에서도 음봉이 아니라 양봉입니다. 일봉 아니에요. 예. 펩트론은 장기선 13,100원을 5거래일째 지지 테스트 중입니다. 이게 장기선 파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기선을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왜 여기서 계속 머무르는지 알 수가 없어. 이동평균선도 없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예. 근데 장기선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목표가는 다 장기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가끔가다 중기선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장기선입니다, 목표가. 그럼 그게 저항선이에요. 강한 저항선이요. 그죠? 옵트론텍은 손절 구간이고 장기선 7,410원으로 주봉으로 양봉으로 지지하면 반등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등시 목표가는 당연히 저번에 우리 그 기준가가 됐던 그 장기선인 8,220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금속은 중장기 박스 상단인 5,3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한 1% 남짓 올랐는데 얘는 어찌됐든 밑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기준가가 되는 4,500원 근방 4,520 장기선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월봉이 일단 박스 상단에 있다는 거는 일단 상승 추세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브리핑까지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여러분들 또 프로그램 매매가 뭐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프로그램 매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매매는 한 방에 묶어갖고 기관이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사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차익 거래하고 또 비차익 거래가 있는데 차익 거래는 현물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현물하고 선물 있잖아요. 현물은 이제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을 일반 주식 얘기하는 거고 선물은 파생 상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9개월, 1년물이 있는데 3개월은 3개월 이후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지금 거래를 하는 걸 이제 선물 말 그대로 영어로는 future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물은 이제 일본어죠, 사실. 사케모노라 그랬는데 일본말로는. 하여튼 간에 선물이라는 한자는 일본에서 온 말인데 어찌됐든 선물은 미래의 것을 그 권리를 미리 그 거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이제 차익 거래고 비차익은 그냥 그 기관들이 그냥 대형 우량주 같은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묶어갖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프로그램 매매도 좀 중요하긴 해요. 사실 나중에 이제 여력이 되시면은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좋은데 얘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만기일이 오잖아요. 그 만기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팔겠죠. 그러면 장에 또 이게 출렁거리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그렇고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그렇고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그 종전에 이제 사놨던 이제 그런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약에 이제 일시에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또 주가가 또 떨어지겠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차익 거래하고 비차익 거래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하면 좋긴 한데 뭐 궁금하시다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뭐 굳이 거기까지 이해하시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뭐 이해하실 분들은 좀 뭐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그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내용도 좀 하면서 실제적인 그런 이제 차트나 그 종목을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계속 그 추천 종목 들여봤자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그 올바른 개념과 그런 것들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옵토노텍 같은 경우는 사버리고 뭐 손절게 바로 왔네요. 이런 댓글이나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패를 안 하려면은 정확하게 좀 해야죠. 어렵게 버신 돈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그러면 그걸 잘 지켜야지. 그냥 두고 그냥 뭐 나는 장기 투자해 해놓고 그냥 냅두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또 책임입니다. 뭐 누구 책임 뭐 그런 거 없어요. 남을 블레임할 필요 전혀 없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투자 같은 경우는. 그죠? 아끼기 싫으면 은행에다 묻어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쵸?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 하여튼 주변에도 좀 알려주셔서 좀 주변 분들도 주식으로 성공하고 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